플래너분과 계약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그 플래너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만두시게 돼서 네. 변경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플래너는 좀 좋지 않다.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플래너를 조금 조심해야 될까요? 플래너님이 지정해 주시는 업체만 이용을 해야 되나요? 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계약의 조건이 있다면 요거만큼은 다시 한 번 더 좀 알아야 될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저희 지난 시간에는 웨딩 플래너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이번 편은요. 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제 궁금해 하셨던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요. 이제 몇 가지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조금 셉니다. 이게 또 플래너가 이 회사도 있잖아요. 플래너 회사가. 네. 플래너분과 계약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그 플래너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만두시게 돼서 네. 변경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플래너도 사람인지라 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인 사정들에 뭐 임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오. 결혼으로 인해서 네. 뭐 이제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부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신랑 신부님 입장에서는 평생에 한 번인 결혼이기 때문에 네. 너무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네. 그 사람을 믿고 그렇죠. 계약을 계약한 했는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후 진행할 플래너들을 보통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는 이제 인수인계로 작업을 해서 이제 연결을 해주시기는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때문에 크게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는데 네. 다만 그 새로 진행하는 플래너가 나의 결혼 준비 현 상황을 얼마만큼 지금 진척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그렇죠.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지는 게 불안 요소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좀 가지려면 티타임을 해야 되나요? 제일 좋은 건 네.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하죠. 얼굴 보고 얘기하는 네, 것도 네, 네. 신뢰가 더 쌓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반대로 신랑 신부님이 플래너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맞아요. 신랑 신부님이 체인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최대한 맞춰볼 수 있는 방법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시고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신 최종 결과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웨딩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건 네. 회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네. 회사에 요청을 하셔서 나는 이 플래너와 안 맞는 것 같으니 다른 담당자로 배정을 도와주십시오에 대한 교체 요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는 있어요. 이런 플래너는 좀 좋지 않다.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플래너를 조금 조심해야 될까요? 소통을 조금 빠르게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소통. 하는 편이에요. 네. 단적인 예로 단순하게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만 고려를 하셔서 한 분과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계약을 진행한 이후부터는 연락이 잘 안 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답답한 부분들이 많으셔서 친구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저랑 진행하시던 신랑 신부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제 저랑 얘기를 나눴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취소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 업체에 대한 진행은 그 플래너님과 하시지만 그 외에 실질적인 준비와 정보에 관련된 거는 제가 그냥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신랑 신부님과의 소통이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플래너가 신랑 신부님들께는 제일 단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플래너님이 생각하시기에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다라고 느끼기에 최소한 마지노선 저는 그래도 문의 주시는 거나 얘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하루 정도는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 안에? 네, 저도 사실은 밤늦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10시, 11시 아, 네네네네. 자기 전에 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의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날 답변을 드리는지라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좀 유예기간을 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지만 문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늦어질 경우에는 언제까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에 대한 유예기간을 조금 컨펌을 받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질문, 박람회에서도 플래너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당일 혜택이라는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일 혜택 계약과 우리 일반 계약과. 일반 계약에 좀 차이가 있다면 그걸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웨딩 박람회 같은 경우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간의 대여를 진행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스튜디오나 드레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금액적인 혜택이나 이벤트 프로모션들을 드리고 있고요. 혼수 업체들도 다양하게 둘러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많은 업체를 다양하게 보실 수 있고 당연히 각 업체별로 드리는 혜택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만 방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대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 그 시간 안에 많은 신랑 신부님들이 몰려서 오실 수도 있고 제한적인 시간 안에 또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디테일한 결혼 준비에 대한 정보를 좀 안내받기는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컨설팅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서 플래너님을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게 되시면 다양한 업체들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플래너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얻어가는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무래도 컨설팅 업체에서 많은 신랑 신부님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혼수에 관련된 프로모션이나 혜택을 받기는 좀 당일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스튜디오나 드레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계약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닌 뭔가 내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컨설팅 매장으로 방문을 하셔서 웨딩 플래너님을 직접 만나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어느 정도 나는 그런 계획 수립이 끝났고 여러 업체를 비교해보고 혜택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박람회를 찾아가시는 거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해요. 보통 1년에 크고 작은 박람회가 몇 번 하나요? 중형급이나 이런 박람회들은 뭐 한 달에 한 2번 이상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부산의 백스코라던가 창원으로 치면 세코라던가 네, 맞아. 이런 대형 박람회들은 1년에 2번에서 3번? 3번 정도. 동행 플래너와 비동행 플래너는 뭔가요? 동행 플래너는 신랑 신부님이 결혼 준비를 하는 모든 기간에서 플래너가 함께 움직이면서 준비를 도와드리는 플래너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비동행 플래너는 업체만 제공을 하고 모든 준비는 신랑 신부님들이 직접 발품을 팔고 움직이면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비동행 플래너입니다. 그럼 당연히 동행 플래너가 좋은 거네요. 뭐 신랑 신부님들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는 건 맞아요. 왜 괜히 또 옆에 사람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플래너님께서 계속 업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플래너님이 지정해 주시는 업체만 이용을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좀 그런 편이기는 해요. 이유는 저희가 많은 신랑 신부님들을 업체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연결을 도와드리는 대신에 업체에서 좀 더 많은 혜택과 프로모션들을 받아오고 있어요. 또 가장 무엇보다 큰 거는 업체와 준비를 진행을 할 때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어떤 부분에서 조율이 필요하거나 하실 때 마찰이 있지 않게끔 저희가 중간에서 조율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훨씬 원만하고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서 안전하게 결혼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또 너무나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결린이 분들이 요게 또 고민인가 봐요. 예산이 적어도 웨딩 플래너를 이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예산 책정의 최소 금액이 혹시 있나요? 전체적인 준비와 조금 합리적으로 내가 준비를 하자 했을 때 식대까지 포함을 해서 한다 하시면은 한 2천만 원 정도도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최대한 가성비를 해서 하더라도 나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신랑 신부님이 부담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맥시멈을 좀 얘기를 드리고 거기에서 세이브를 했을 때 좀 더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아, 이제 드릴 겁니다.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계약의 조건이 있다면 요거만큼은 다시 한 번 더 좀 알아야 될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별도 비용이라던가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출장비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상 진행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들은 어떠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계약을 진행을 하실 때 날짜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 위약금이 있는지 없는지 뭐 혹은 촬영 날짜 같은 경우도 최소 45일 전 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규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을 해야 변경이 가능하고 아니면 이후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던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용 약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예전에 찍었던 것 중에 이 독소조항 그 부분에서 날씨에 관해서도 그게 네. 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보통 웨딩 촬영의 경우가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 웨딩 촬영 같은 경우는 바다나 야외가 찍고 싶은데 비가 오면 이런 촬영들을 아예 못하게 되거든요. 나는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이 날짜에 못하게 될 경우 다른 날 촬영이 대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른 날에도 다른 분이 예약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그분의 촬영을 방해하면서 촬영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실내 촬영을 대체해서 그냥 추가로 더 촬영을 하시던지 아니면 안 하는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상담 오시는 신랑 신부님들 중에 특히나 가을에 예식하시는 분들은 정말 촬영 날짜를 신중하게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요? 가을에 예식을 하시는 분들은 더운 여름에 비해서 보통 봄에 촬영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럼 비 오면 이거를 못 찍어요. 가을에 예식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2월을 좀 말씀드리기는 하는 편이고요. 예식장 중에서도 가든 형식 같은 곳은 또 야외 예식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야외 웨딩 같은 경우에도 취소가 아예 안 되는 건가요? 네. 혹시나 비가 올 변수가 있다면은 보통 야외 예식 같은 경우는 신랑 신부님들이 플로리스트 분과 미팅을 통해서 꽃장식이나 야외 세팅을 진행을 하세요. 예전에는 천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셨지만 요즘은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서 인스타에도 간혹 올라오는데 투명 우산을 하객들이 그렇죠. 다 지급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예쁘겠다. 비가 와도 투명 우산을 쓰고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보통은 야외 예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웨딩홀에서 보실 수 있는 전형적인 스커트가 풍성하게 부피감이 있는 드레스들보다는 좀 더 활동하기 편한 슬림한 라인의 드레스들을 많이 선호하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또 질문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결국 좋은 웨딩 플래너를 만난다는 건 든든한 파트너를 만났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네요. 결혼 준비가 아무리 힘들고 복잡해도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 과정마저도 또 행복한 또 추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웨딩 플래너를 만나면서 여러분들 겪었던 좋았던 점 혹은 불편한 점 같은 그런 에피소드를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린 꿀팁들이 우리 결린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또 인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결린이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결혼은 처음이니까 결린이 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